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두어사의 유학이야기 53번째 53번째 53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미국 대학교 한 학기의 흐름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계속 저번 시간에는 쿼터 시메스터 하고 이제 책을 준비하는 과정, 단어를 또 준비하는 과정, 책 순서 확인하는 거, 이제 그리고 책 뒤쪽에 단어 인덱스 좀 확인하는 거,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한 학기의 흐름 계속해서 숙제를 저번에 얘기했죠. 숙제가 만약에 나온다, 어떤 과제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 내일 하자, 아니면 좀 오후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한 번씩 밀리게 되면은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유가 수업을 하나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듣기 때문에 결론 숙제든 과제든 프로젝트든 뭐 여러 가지 미팅이든 이게 점점 많아지겠죠. 밀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힘든데 영어를 못하는 유학생이 와서 그걸 갖다가 미룬다? 그럼 결론은 나는 이제 이번 학기에 F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도주 생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은 숙제가 나왔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팀 프로젝트이든 뭐든 미리미리 조금씩 써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글을 갖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주제를 이제 써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생각하면서 뭐 안 되면 한국말로 쓰든지 하여튼 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구글에 가서 한국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 이제 번역으로 돌린다. 그렇게 될 경우 유학생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탈리아 말인가? 저번에 국정원 새끼들이 뭐 해킹하고 국민을 해킹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이탈리아 말을 잘 몰라가지고 이탈리아 말을 구글에서 저 영어로 좀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오, 그럴싸하더라고요. 영어를 읽어보니까 그럴싸하던데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게 실제로 번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탈리아 말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단어의 순서가 비슷하니까 뭐 영어도 이런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그런데 한국말과 영어는 문법이라든가 언어 표현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번역기로 인터넷에서 번역기로 돌렸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영어가 좋은 영어인지 안 좋은 영어인지를 또 한 번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역기로 내가 이제 학교에서 정말 급하다 하더라도 번역기로 돌렸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유학 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돈지랄 하는 거 한마디로. 뭐 그러니까 진정한 유학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공부하러 온 거지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을 돈 주고 사가지고 따고 뭐 한마디로 졸업장을 돈 주고 돈지랄해서 따가지고 한국 가서 내가 뭐 유명한 대학 나왔다 자랑하면서 이상한 개새끼들 밑에서 일을 하면서 헛소리 뭐 나는 무슨 수국 꼴통이다, 보수다, 진보 보수다 이런 개소리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다. 그럼 뭐 해도 되는데 실제로 건전한 유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결론은 도움을 받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숙제를 했는데 글을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나 안 된다. 그럴 경우는 학교에 러닝 센터를 찾아가서 러닝 센터에서 그 표현 하나하나를 갖다가 확인을 하든지 뭐 한 방에 나를 위해서 뭐 2-3시간 동안 강의를 해줄 수 없으니까 부지런하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느니,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느니.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저는 영어를 잘하지만 어차피 영어를 잘해도 사실은 그냥 들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오늘은 파파이스를 들었고 그 다음에 새날에서 보니까 추석인데도 사람들이 그분들이 고맙게 자기들이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새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무슨 영어 같은 강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 귀에는 약간 거슬리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초 영어니까 아무래도 거슬리는 느낌도 있긴 있는데 참 설명을 잘해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솔직하게 해줘. 한 분은 영어를 못하는 분이 나오는데 솔직하게 난 이런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하고, 한 분은 또 완전 영어를 잘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또 나는 한국말이 이런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 장점하고 단점을 갖다 보완해주면서 한 마디 두 마디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사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영어 수업 자체는 제 귀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영어 퀄리티가 나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어를 아는 사람이 그냥 들으니까 한마디 졸린다 뜻이, 그 사람들이 무식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죠. 거기에 보니까요, 짤막짤막하게 표현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이런 한국말은 이런 한국말은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둬야 된다 이거죠. 메모를 부지런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부지런한 사람이 결론은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메모를, 지금도 제가 소설책을 읽는데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글을 잘 쓴다면 잘 쓰는 사람인데, 이런 이제 소설책을 베낀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은 괜찮은데, 이거 재밌는데, 나도 이런 표현을 내가 잘 쓰는 표현인데, 이거 괜찮은 표현인데, 그런 거는 이제 색칠을 해요. 색칠을 해놓고, 요즘은 킨들로 보니까 킨들에서도 색칠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색칠을 해놓고 그 다음 틈틈이 또 보아요. 어떤 표현을 색칠하는지. 근데 너무 이제 쉬운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졸리니까 가끔가다 이제 어려운 것도 해놓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도 이런 것 괜찮은데, 이런 거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고르지 못한다면은 새날의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한두 개 정도, 많이도 안 가르쳐줘요. 바쁘잖아요 그분들도. 그런데 한두 개 정도면 외울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해서 메모해서 노트를 만들어 가서 글을 써놓고, 아니면 뭐 아이패드든 하든 거기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항상 기록을 해놓으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 언제 이용해? 꼭 이용할 때가 있어요.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글 쓰는 게 무슨 로봇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2다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1 플러스 2는 3이네. 어떨 때는 시같이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소설에 있는 표현도 쓸 때가 꼭 있다 이거죠. 주어하고 목적어만. 그리고 특히 미국 사람들의 그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느낌으로써 점점 자신도 그런 표현으로 가요. 그래서 다른 것도 영향을 받죠. 이런 것 때문에 받죠, 한마디로.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기 전에 교수님에게 저번 시메스터라든가 옛날 시메스터에 옛날 시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시험을 봤는데 과학적이었는데 시험이었는데, 도서관에, 그러니까 각 대학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로 할까요? 컴퓨터 전자공학과로 합시다. 전자공학과 내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내. 근데 이게 종합되죠. 뭐 조그만 학교에도 만약에 일단 하나의 건물이 하나 있다 칩시다. 아니면 1층 2층 3층으로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 전자공학과 애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고, 그 도서관이 있어요. 한마디로 도서관. 도서관이 2년제다. 그럼 2년제는 전체적으로 다 있죠. 2년제는 도서관이 크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필름 있죠. 마이크로필름이라든가 DVD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섹션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신문 섹션이 있고 잡지 섹션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전공별로 옛날 시험 있잖아요. 옛날 시험이라든가 옛날 수업, 아니면 옛날 실라버스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 혹시 옛날 시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도서관에서 찾아봐 이러면은 이제
그게 한마디로 족보죠. 미국식 족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족보라는 게 뭐냐면은 같이 뭉쳐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학교 수업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전 학기에 같은 A라는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찾아가서 그 학생이 족보를 남겨주는데 그 족보가 글이에요, 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A, B, C, D가 C, B, A, D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갖다가 주제를 갖다가 만약에 주제를 A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다. 그럼 그 학생이 그걸 남겨놔. 그래서 그걸 갖다 내가 받아와. 받아서 단어만 바꿔. 순서만 바꿔. 그래서 글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교수들이 이걸 알고 가끔가다 확인을 해요. 데이터를 돌려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 그래서 걸려가지고 잘린 애들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수님에게 그런 게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열람해서 보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보긴 봤어요. 아니, 도움이 됐겠죠. 근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전공이 아니고 교양 과목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교양 과목,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이제 교양 과목이라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과목들, 이제 필수 교양 과목 중에서 제가 별로 아마 마음에 안 드는 과목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유는 뭐 나이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 누가 나한테 뭐 명령하고 이런 거 별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숙제를 한다. 숙제라는 게 대부분 글을 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글을 쓰는데 주제라든가 이런 테마로 하겠다 이럴 때 교수에게 한번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근데 교수가 이게 중요한 게, 내가 글을 쓰고 교수에게 보여줘서 정정 좀 해달라,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대학교 내에서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썼어요. 뭐 10장짜리 글을 썼어요. 뭐 5장짜리, 2장짜리 글을 써서 냈는데 교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중간에 내는데 애들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들 글 쓴 게. 그럼 전체적으로 애들한테 다시 빠꾸를 하고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다시 써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몇몇 애들만 빨간 줄로 막, 저번에 저 파파스에서 이러대. 이번에 파파이스에서 역사 연구하신 분이, 그분이 빨간 연필 선생이었다고 그랬던가? 그러니까 빨간 연필로 막 그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이제 내 글을 쓰고 교수한테 냈더니 교수가 채점을 해서 보내줬는데 빨간 연필로 막 존나 많이 체크가 돼 있다. 그럼 결론은 D, 뭐 C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F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빨간 연필로 체크가 안 돼 있다. 그럼 글을 잘 쓴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빨간 연필로 체크를 해주는데 다시 써와라 그렇게 메모가 있기도 해요. 그럴 경우는 아싸 하고 다시 써서 내면 됩니다. 잘 고쳐가지고. 그러면은 성적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기회를 안 잡으면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안 오죠. 근데 실제로 이게 마지막이다. 근데 페이퍼를 내면서 교수님에게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 자체는 없습니다. 교수 자체가 그걸 체크해 주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데 교수가 종이를 던져주면서, 야, 네 글 별로 안 좋은데 저 미국 사람한테 좀 검사 좀 받아봐. 러닝 센터에 가서 뭐 검사 좀 받아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 표현이 좀 나쁘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짓 발짓 다 하면서 하여튼 연구를 하셔야 되죠, 한마디로.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네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새날에서 이번에 보니까 새날에서 야 씨발 거짓말을 해도, 야, 하늘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가려라 이 새끼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냐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잖아요. 요즘 세월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그대로 영어를 갖다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 이걸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새날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빨 사이로 말을 해라. 이빨 사이로 말을 하는 이 새끼가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조그만 게 사실은 조그만 게 그 발전돼서 그 전체적인 문장이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면 이제 러닝 센터에 가서 조심해서 다시 글을 써내면은 어쩌면 점수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글을 쓸 때부터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갖다 적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러닝 센터에서 영어로 갖다 교정받고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정받고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교정받고. 근데 기본적으로 교수 학교에서 강사가 아이들 그 논문이라든가 글을 갖다 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원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논문은 계속 교수하고 담당 교수와 같이 글을 갖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면서 이제 그 체크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도 대학원 담당 교수도 줄만 딱딱 거예요. 이 부분 고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교정 받아라. 절대 교수가 교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교수가 이제 밑에다 커멘트, 의견을 남기기도 하죠. 근데 그 의견이 뭐 교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첨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누군가를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시간에 뭐 2만 원, 3만 원 내고 교정을 받든지 학교 러닝 센터에 가서 교정을 받든지 러닝 센터 내에서도 편한 사람, 하여튼 여러 사람들 아니면 이제 도시 내, 그러니까 타운 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공짜를 가르쳐주는 센터가 있어요. YMCA라든가 YWCA라든가 교회라든가 그 로컬 신문에 보면 영어 공짜로 가르쳐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영어 교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마디로 여러 군데. 그래야지 그 학교 수업에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학교 내 교실 내에서 수업 있잖아요. 교실 내에서 글 쓰는 시험이 있어요. 교실 내에서 글을 써야 돼. 그때 이제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교실 내에서 글 쓰는 게 한국말이 돼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얘가 이제 글을 쓰는 거는 교실 내에서 글 쓴 게 한국말인데 글 써가지고 온 게 영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교수가 걔를 안 믿죠. 너 이거 누가 써줬냐? 너 번역기 돌렸냐? 계속 물어보죠. 결론은 교수도 그 글을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영어를 못할 경우에 English 101, English 101, 102, 뭐 English 101, 202 이 영어, 국어 수업 자체를 못 들어요. 못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야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결론은 걔는 기초 영어를 배우면서 뭐 전공이든지 뭐 인문 교양이든 그런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수업 자체를 못 듣게 되는 거죠. 그럼 졸업을 못 하는 거죠 결론은.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영어인데 그 영어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한국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말이지 영어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한국에서 천재라 내가 뭐 아빠를 부탁해 뭐 이런 정말 위대한 소설책을 썼다 하더라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갔을 경우에는 나는 초등학생이다. 영어를 못한다 이거야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너 씨발 나의 위대한 이 소설책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그렇게 욕을 할지라도 걔네들이 그냥 코웃음 친다 이거죠 한마디로. 자 여담으로 한마디 할게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글을 안 읽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무슨 얘기를 하길래 유명한 책이 나왔다 좀 하길래 책을 한 권 샀어요 이제. 지금 보니까 신경숙 씨라고 2008년도에 아마 한 2008년도에 이게 영어로 제가 사죠 당연히. 근데 영어로 샀는데 이름이 영어 타이틀이 똑같네요. 엄마를 부탁해. Please look after mom. Look after mom. 이게 이제 부탁해요 이런. Look after somebody 그럼 그 사람을 부탁해요 이런 뜻이에요. Look after. After you 하면은 너 먼저 이런 뜻이죠. 그 사람 먼저. Look after mom. Somebody's chasing after me. Somebody's after me.
somebody's after me 이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요. 이런. someone is after me. 이런. 그 누군가가 나를 쫓아와요. 이런 뜻이고요. look after mom 이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what's 왜? look after 그럼 look before mom 이런 말은 없겠죠. somebody's after me, somebody's before me 이런 말은 없죠. 뭐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 책을 제가 한번 사봤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남들이 막 하면은 사는 사람은 아닌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책을 사진 않는데 한번 사봤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쓴 영어 소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소설이 영어로 나왔다길래 한번 사봤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그 대학교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좀 잠깐 1년 동안 공부했다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사라져가지고 제가 그랬죠 옛날에 교환 교수라든가 이런 게 거의 다 사기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 배우고 간다 뭐 이런 아니면 가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분들의 양력이라든가 경력을 보니까 학력인가? 그런 게 안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걸 지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분에게 야 그거는 너는 교수로 자격증으로 온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뭐 그건 이제 둘째치고 근데 이 책을 사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벨상 노벨 문학상이라든가 이런 상을 지금 타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못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이 신경숙이라는 사람이 베꼈다 안 베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글을 갖다 조금씩 베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황순원이라든가 누가 이제 글을 썼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 Look After Mom이란 글을 읽어봤는데 중요한 게 딱 이 사람의 수준의 영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아니야.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당연히 못하죠. 아주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사전을 들고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쓴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읽었을 경우에 이해할 수준이더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딱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이 읽을 정도의 수준의 영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런 책을 갖다가 미국 사람이 읽었을 경우에는 뭔가 어색하죠. 뭔가 어정쩡하고 아이들 같고 좀 논리적으로 안 맞고. 그런데 왜 이런 책이 만들어졌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제가 이제 상상이에요. 내가 유명한 작가란 말이야. 내가 글을 썼어. 영어로 번역을 해줘. 너는 번역하는 새끼지, 번역하는 사람이지 소설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을 갖다 손바닥으로 가릴 것이냐. 그러다 이제 이런 한국 사람이 써달라 했을 때 어떤 미국 사람이 Do not cover sky with your hands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잘 썼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이 없단 말이야. Do not speak through your teeth 했단 말이에요. 이빨 사이로 말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씨발 이거 표현 안 좋은데? 이런 거 쓰지 마. 아무리 니들이 미국 사람이라도 이거 표현 안 좋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론 누가 이기느냐? 고객이죠. 한마디로 작가가 내가 글을 쓴 걸 갖다가 내가 돈 주고 너한테 번역을 시키는 거야. 번역을. 근데 번역시킨 사람은 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자체가 안 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먹히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러므로 작가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실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영어를 갖다 개판으로 써놓고 무슨 미국에서 책을 팔어. 야 진짜 이거 하여튼 책을 공짜로 돌렸나 보다. 선전을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당연히 책이 안 팔렸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안 팔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누가 감동을 하고 그거야 이제 그 사람들도 한국에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책이 팔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지만 미국이 절대 완전 바뀐 표현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영어를 못하더라도 그 표현을 갖다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도 이해하고 미국 사람도 이해하는 영어 표현은 절대 안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결론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 책 자체가 미국 교포들만 사본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책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이런 책들은 어떻게 돼? 이런 책들은 노벨상을 못 받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당연히 파워가 세겠죠. 파워가 세서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고지굿대로 아니 저기 아프리카에는 눈이 안 오는데 계속 흰 눈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흰 상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아프리카 어디 눈이 안 오는데 어떻게 흰 눈처럼 그럼 눈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검정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 표현을 어느 정도는 용납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교에서 글을 쓰는데 왜 저 새끼는 내 말 할 때마다 못 알아듣지? 쟤는 왜 정말 무식한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정보도 모르냐? 그거 모를 수도 있죠, 사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나를 갖다가 생각해서 고집해서 글을 쓰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점점 살다 글을 쓰다 보면요. 자기 스타일이 나와요. 아, 이걸로는 먹히더라.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점점 테스트하다 보면. 근데 한 방에 한글을 갖다 영어로 그냥 바꿔가지고 테스트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실패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하든지 시험을 보든지 글을 쓸 때 항상 확인을 잘 하시고 내가 맞는지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지 그걸 잘 확인하시고 제출하든지 글을 쓰든지 뭐 발표라든지 하시라 이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